결정문을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 결정문이 저는 굉장히 비겁한 거라고 보는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은 여기 지금 윤석열이 주소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에이 지금 띄웠는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가 아주 공개되는 상황까지도 하네요. 모르겠다 그냥 해. 자, 후처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피신청인 윤석열이 2020년 11월 24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이 법원 2020 구합 8600이 사건의 관련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하거든요. 주문이. 이게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내용의 주된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혀가 좀 길긴 하죠. 근데 이 주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그 판사가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사찰당해서냐 싶을 정도로 검찰의 논리에 상당히 충실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한테 또 엄청나게 큰 이익이 돌아가거나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집행 과정에 대한 그 권한 자체를 침해하거나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가장 중간 지점을 잡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쪽도 그러니까는 약간 그 마사지를 해주고 법무부 쪽도 그렇게 면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아 근데 좋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런 건데 저는 이거 정말 등신 같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찰받은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뭔 짓이냐 지금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판사들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물기를 쫙 빼고 딱 뼈다귀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예.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결정문을 쭉 보고 핵심이 뭔지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반박을 한번 해봐요. 직무 집행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직무 배제로 인한 실질적인 해임 효과 등이 발생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무 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며 이 또한 중대한 공공복리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 실제로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받는 대한민국 사회에 뭐랄까 손해가 크다 이런 논리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이게 좀 어이가 없긴 하죠. 조미연 판사가 사찰을 당했다라고 느낄 만한 게 윤석열이 직무를 정지당해야 될 6가지 이유 등이 지금 설명돼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 놓으면 검찰이 손해를 본다 이런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로 검찰을 이제 기만하는 거죠. 완전히 욕보이는 거. 너희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대장이 있어야지 일할 수 있는 니들이니까 일단 잠깐 대장 목숨을 살려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질질 싸면서 울지 마라. 검치산대로 그렇게 만들었네. 검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반적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장이 없다고 일을 검찰이 못 한다? 아니 그게 뭐 개미들이에요. 여왕 개미 없으면은 흩어지는 개미들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미연 판사한테 내가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거를 문구만 몇 개만 살짝 바꿔볼게요. 직무 집행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직무 배제로 인한 실질적인 해임 효과 등이 발생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음에 직무 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한다. 아까 야수님 말씀처럼 네. 검찰총장이 없으면 검찰이 올스톱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대행이 있잖아 지금. 직무 대행이 있잖아요. 대검 차장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윤석열이 그 총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자신한테 그 향해진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쉽게 표현하면 이게 형사적으로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받아들여주냐고.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도 그렇다고 징계위원회가 뭐 무효가 되거나 그런 일은 아니니까 그냥 그 징계위원회까지 갈 수만 있으면은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서의 다툼이고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재판이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동시에 판사가 누구다 이게 다 오픈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이 판사 한 명만 지금 이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론이면 엄청 흔들어 댔는데 이 판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갔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판사 검사 출신의 사람들이 인터뷰하러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엄청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전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조미연 판사에게 당연히 연락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징계위원회 12월 4일에 있을 것에도 그 징계위원회의 멤버가 누구냐 이걸 계속 검찰에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무부에서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오픈하는 순간 검찰에서 기피 신청을 할 거라는 거를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혹은 기피 신청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사찰이니 뭐니 엄청나게 압박을 가할 수 있어요. 근데 조미연 판사 입장에서는 뭐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었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검찰은 검찰 동일체 뭐 이런 말 있지만 판사는 판사 동일체란 말은 없어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판사가 사찰을 당하고 당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했다? 저는 솔직히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명정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되게 웃겨 보여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맹종할 경우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이 국정감사 했던 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더 한 번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권력을 수사에서 보복을 받는다 이 프레임이 워낙에 세게 보이기 때문에 저쪽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윤석열한테 제기된 6가지 문제는 윤석열 개인에 관한 문제예요. 자기 측근에 관한 수사 사실상 못하게 방해해버려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판사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에 필요하다면서 판사들이 뒤에 뒷조사를 해버리고 자기 뭐 관련한 뭐 측근이라든지 뭐 등등 또는 뭐 자기가 범죄 혐의가 있는 이 당사자인 언론 사주를 만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한 것만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무부 장관이 칼을 빼든 거예요.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고 하는 거지. 조국 장관을 수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국 장관 수사했기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고 말하는 건 윤석열이 뇌피셜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의 언플이죠. 국민의 짐의 언론 플레이고 윤석열의 그러니까 이건 사실 윤석열의 그 개인 비리에 가까운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판사는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러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을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직무를 하게 하면 어떤 증거인멸이 일어날지 몰라요. 윤석열이 지금 판사 사찰 물건 관련해 갖고 그거 말고 또 있을 거라는 의심도 있고 그러면 그 대검에서 검찰총장으로 직무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원할지를 모르는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정지시켜 놓은 거를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켜 놓으면 검찰 정체가 불이익받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들었어. 조미연 사찰 당한 거 맞네 진짜. 이게 판사 맞아? 우리도 이렇게 판결 안 하겠다. 사실 이번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서 실망은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70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방에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창문부터 열어야겠죠. 창문부터 열면 이제 그 어둠의 기운들이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조금 추미애 장관이 잘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국민이 먼저 지쳐서 힘들다. 이런 말을 하면서 힘을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언론하고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TV에 구독을 하든 청와대 열심히 청원을 하든 그리고 법무부 그 게시판에 들어가면요 칭찬합시다라는 란에 실명으로 글 써주시는 분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모든 방법을 다 생각을 해내서 화이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댓글이나 뭐 이런 유튜브 채팅창에 보면 이렇게 윤석열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다. 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런 나라였느냐 이제 이렇게 뭐 댓글 다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답답한 나라였거든요. 특히나 조국 장관이 그 물기를 터졌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런 칼질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조국 장관이 그 역할을 안 해줬다면 우리는 아직도 검찰의 그 수사권과 기소 편의주의라는 그 두 가지 권력 아래서 그냥 농락당하면서 언론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진짜 답답한 거지. 진짜 그게 무지령이고 그게 무식한 거지.
그게 다른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알게 됐고 이게 그 민주주의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뿐이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답답하다느니 무슨 무기력하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무시하는 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추미애 장관 동반 사태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제 추미만 물러가고 윤석열은 공정한 수사하세요가 저쪽의 프레임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사법개혁을 통틀어서 이제 검찰개혁 뭐 법원개혁까지 해서 사법개혁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판사도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뒷조사하고 조선일보 같은 협박을 하면 이렇게 물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력 수사를 했기 때문에 밑보였다는 저 사람들의 뇌피셜일 뿐이고 그들의 가정일 뿐입니다. 윤석열의 직무정지는 윤석열 사실상 개인 비리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대한 사안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수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보람도 아니고 검찰청장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직무정지를 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판사한테는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 여기까지.